때는 1743년 9월 28일이었습니다. 9살 어린 소녀의 운명이 송두리째 달라진 날이었죠. 대체 9살의 홍 씨에게 무슨 일이 생겼던 걸까요? 뭔가 그 사도세자랑 결혼했잖아요. 혼인이 결정된 날? 비슷해요. 이날은요, 바로 사도세자의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궁궐에서 열린 삼간택 날이었습니다. 삼간택. 왕실 사람들이 혼인할 때 그 배우자를 일정한 절차에 걸쳐 고르는 과정을 삼간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신부감? 사도세자. 네. 이때 이름난 사대부집의 여식이었던 해경궁 홍 씨도요, 간택 단자를 올렸습니다. 첫 번째 간택날, 해경궁 홍 씨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궁궐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해경궁 홍 씨의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다소곳하게 서 있는 해경궁 홍 씨 곁으로 누군가 쓱 다가왔거든요. 자, 해경궁 홍 씨 곁에 다가온 사람, 과연 누구였을까요? 사도세자. 아닙니다. 그 인물은 바로 다름 아닌 조선의 제21대 왕 사도세자의 아버지 영조였습니다. 아, 영조. 아. 와. 자, 여러분들 영조가 어떤 왕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일단은 깐깐하시고. 오, 예, 맞습니다. 예민하시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엄격하고 깐깐하기로 소문난 왕. 그 사람이 영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해경궁 홍 씨는 숨도 제대로 쉬기 어려웠겠죠. 자, 그렇다면 해경궁 홍 씨를 처음 본 영조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영조는요, 다행히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간택장에서 본 해경궁 홍 씨의 언행이 마음에 꼭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며느리감으로 해경궁 홍 씨를 첫눈에 콕 찍었던 거죠. 자, 삼간택 후 얼마 지나지 않은 1744년 1월 11일 10살이 된 해경궁 홍 씨는요, 동갑내기 남편 사도세자와 결혼식을 올립니다. 자, 그렇다면 해경궁 홍 씨의 눈에 비친 동갑내기 남편 사도세자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보시죠. 세자께서는 체구도 크고 늠름하셨으며 효심이 깊고 우애가 있는 데다 총명하기까지 하셨다. 오. 그러니까 뭐 완벽한 남자. 그렇죠. 네. 1등 신랑감. 그렇죠. 사랑 넘치는 시아버지, 그리고 완벽해 보이는 남편과 함께 이제까지 삶과는 완전히 달라진 해경궁 홍 씨의 궁중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세자빈이 된 해경궁 홍 씨와 함께 인생이 송두리째 달라진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 그 홍 씨의 가족. 아버지. 오, 그렇죠. 바로 해경궁 홍 씨의 아버지 홍봉한. 해경궁 홍 씨가 세자비 된 바로 그해 해경궁 홍 씨의 아버지 홍봉한도요, 정오품 관직을 받습니다. 와. 그리고 아주 특별한 임무도 맡게 됩니다. 세자 시강원에서 사도세자를 가르치는 일. 오. 의외네요. 그러니까 해경궁 홍 씨의 입장에서 보면요, 친정 아버지가 남편을 교육하는 선생님이 된 겁니다. 우리 남편 옆에 우리 아빠가 있으니까 약간
든든하고. 든든하고. 그러네. 일단 남편감도 마음에 들어 했으니까 약간 꽃길을 걷지 않았을까. 그렇죠. 이거 설레잖아요. 그렇죠. 해경과 홍씨 마음속에 설렘과 기대감이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며느리 해경우 홍씨가 시아버지 영조의 눈치를 보게 되는 사건이 생깁니다. 자, 대체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헛국 한날 땡볕에 나가 눈이 저 모양이지. 놀이는 한때의 맛이요, 학문은 평생의 맛이라고 내가 몇 번을 말했느냐. 신하들이 가득 모여있는 가운데 시아버지 영조가 사도세자를 불러놓고는 호통을 친 겁니다. 활 쏘고 칼 쓰고 그림 그리기로 날을 보내고 잡서를 좋아하여 이를 가지고 공부하며 외웠다. 자, 영조가 왜 불같이 화를 냈는지 아시겠습니까? 네. 뭔가요? 왕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공부들을 좀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예체능을 좀 좋아했어요. 아이고,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예. 자, 장차 나라를 다스릴 세자가 공부는커녕 노는 것에만 빠져 있다? 이건 뭐 영조한테는요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참다 폭발한 영조가 신하들 앞에서 사도세자를 혼낸 거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해경우 홍씨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진짜 눈치가 보였겠네요. 눈치 보이죠. 그렇죠. 그야말로 가시방석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신하들 앞에서 망신을 당한 남편이 안쓰러우면서도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해경우 홍씨의 불안감이 점점 쌓여만 가는 일이 생깁니다. 이후에도요, 남편 사도세자가 시아버지 영조의 말을 무시한 채 무예와 사냥에 몰두했거든요. 점점 삐뚤어지는 이 남편. 하지만 해경우 홍씨는 섣불리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은 조선시대입니다. 남편이자 조선의 세자에게 감히 잔소리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5년이 지나 해경우 홍씨가 15살이 되던 해, 남편 사도세자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시아버지 영조가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대체 영조가 어떤 선언을 했을까요? 바로 사도세자에게 대리청정을 공표한 겁니다. 해경우 홍씨의 남편 사도세자가 시아버지 영조를 대신해 국정 업무를 처리하게 된 겁니다. 와, 이건 왕의 역할에 버금가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쵸. 네. 교수님, 그러면 영조는 왜 갑자기 그 사도세자한테 그 대리청정을 맡긴 거죠? 일단은 세자가 너무 잡기에 빠져가지고 시간을 허비한다고 보고 차라리 대리청정을 시키면 국가의 업무를 관장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정말 없거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너도 이제 성인이 되었고 이 나라의 세자이니까 좀 책임감을 느끼고 네가 할 거를 하거라. 그렇게 강제로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여전히 영조는 사도세자의 행동이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아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한 거죠. 자, 그렇다면 영조의 기대 반, 의심 반의 눈초리를 받으면서 대리청정을 시작한 사도세자. 갑자기 받게 된 임무 잘 해냈을까요? 아니 잘할 수 없지 안 않아요? 되지, 안 되지. 훈련이 안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저는 또 반대로 좀 운동에 너무 관심이 있는데 아버지께서는 공부에 좀 뜻이 있으셔가지고 저를 억지로 막 공부시키신 적이 있는데 그냥 계속 졸고 안 돼요. 스트레스 받고 막. 네. 생각보다 잘합니다. 그래요? 그래요? 잘해요. 역시. 역시 다르구나. 다르다. 예. 잘하는구나. 자, 여러분들 국정 업무를 잘 처리하는 남편을 보는 아내 해경우 홍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역시 우리 남편. 뿌듯하고. 역시. 안심하죠, 이제. 이런 남편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자, 그리고 남편 사도세자가 대리청정을 시작하고 1년 뒤인 1752년 가을, 해경우 홍씨가 뿌듯할 만한 일이 또 일어납니다.
나이 20살이 되기도 전에 또 나라의 경사를 내 몸에 얻은 것이 떳떳하고 기쁠 수밖에 없다. 무슨 일입니까? 임신! 맞습니다. 임신. 왕실의 대를 이을 후계자 아들을 낳은 겁니다. 이때 해경궁 홍씨가 낳은 아들이 바로 이산, 훗날 조선 제22대 왕이 된 정조였습니다. 조선 초기에 비해 이 시간이 흐를수록 왕실의 대를 이을 아들을 얻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해경궁 홍씨가 왕실의 혈통을 이어줄 새손을 쭉 낳은 겁니다. 타이밍이 또 좋고 시아버지가 엄청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시아버지 영조도요, 내 공이 무척이나 크다 라고 하면서 해경궁 홍씨를 칭찬합니다. 제자리를 찾아가는 남편, 그리고 갓 태어난 새손까지 해경궁 홍씨는 모처럼 편안한 궁궐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해경궁 홍씨의 편안한 삶이 산산조각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그때 사람의 머리 벤 것을 아. 처음 보았는데 흉하고 놀랍기가 이를 데 없었다. 뭐야? 왜 갑자기 험한 장면을 봤네요. 해경궁 홍씨의 남편 사도세자가 살인을 저지른 겁니다. 벌써 거기까지 갔네. 야. 사도세자는요, 한 내관의 목을 베어서 피가 철철 흐르는 머리를 아내인 해경궁 홍씨에게 들이민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세자는 대체 왜 살인까지 저지르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사도세자는요, 이 무렵 심각한 병을 하나 앓고 있었습니다. 자, 어떤 병인지 기억나세요? 예. 어떤 거예요? 의복을 의복 못 입는. 입는. 네, 옷 입기를 어려워하는 병, 의대증. 아침에 옷 한 번 입으려면요, 10벌에서 20, 30벌 정도는 갈아입기 일쑤였습니다. 저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저 용서가 더 이상 없사옵니다. 살해당한 내관 역시 사도세자가 옷을 갈아입다 홧김에 살해한 겁니다. 그냥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던 그렇죠. 상황인 거잖아요. 맞아. 당시 사도세자의 광증이 아주 심각해진 상태였어요. 그 뿌리를 보면 영조가 이제 세자를 통해서 대리 청정도 하고 일을 시키는 건 좋은데 문제는 세자가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조용히 불러서 훈계하는 게 아니고 문무백관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혼을 냅니다. 이게 몇 번 반복하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커지고 정신 강박이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대증 때문에 사람을 죽이지를 않나, 그리고 앞에 있는 우물 속에 뛰어 들어가서 죽으려고 하지를 않나. 당시 굉장히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아들도 있는데 어떡해. 궁궐에서 끔찍한 살인까지 저지른 남편을 보면서 해경궁 홍씨는 그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 사도세자가 대리청정을 시작하고 이제는 안정적인 미래만 그리면 될 줄 알았는데 해경궁 홍씨의 기대가 무참히 짓밟히고 만 거죠. 게다가 해경궁 홍씨에게 세자빈으로서 도저히 참기 힘든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 생겼던 걸까요? 서 있는 내게 바둑판을 던져 내 왼쪽 눈이 상하였다. 하마터면 눈망울이 빠질 뻔한 것을 다행히 그 지경은 면하였다. 사도세자가 바둑판을 던진 겁니다. 말 그대로 가정폭력.
이제는 해경궁 홍씨한테까지. 그렇죠. 사도세자는요 하던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서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해경궁 홍씨에게 바둑판을 집어던진 거였습니다. 눈망울이 빠질 뻔했다고 말할 정도니까 바둑판을 얼마나 세게 던진 거예요. 아랫사람들에게 하던 남편의 폭력적 행동이 이제는 아내 해경궁 홍씨에게까지 시작된 겁니다. 교수님, 근데 이 정도 상황이면 뭔가 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누군가한테라도 이 사실을 좀 알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처럼 무슨 뭐 상담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당시 이거를 호소할 대상은 가장 힘이 강한 시아버지 영조뿐인데 남편이 저한테 또 이렇게 폭력을 했어요라고 만약에 일러 바친다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겠죠. 자기 남편을 더 미워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당시 해경궁 홍씨는 그런 폭력을 당하고도 속으로 앓을 수밖에 없었죠. 소가리를 진짜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말 못하니까. 얘기도 못하는데 이걸 또 담기가 너무 큰 일이고 하니까. 네. 그런데 꾹 참아내며 하루하루를 보내던 해경궁 홍씨. 그런 해경궁 홍씨를 향해 한간에서 이런 말이 들려옵니다. 모르는 이는 세자를 제대로 보필하지 않는다 라며 책망하였다. 그러니까 해경궁 홍씨에게 세자를 제대로 보필하지 않는다라는 원망이 쏟아진 겁니다. 아, 남편의 잘못을 탓할 수도 없고 주변에서는 질타가 쏟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야, 여러분 해경궁 씨라면 이거 어땠을 것 같아요? 또 이 사람은 뭐 데리고 막 이거 다 설명할 수도 없는 거고. 네. 또 변명을 하는 거는 결국은 흉을 보는 거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죠. 해경궁 홍 씨는요 당시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저 세상을 만난 바가 기구하니 서글프고 서글프구나. 해경궁 홍 씨는요 기구하고도 서글픈 자신의 운명을 탓하면서 그저 이 시간이 잘 지나가기만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선생님, 네. 근데 해경궁 홍 씨의 아버지는 어허. 직책도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왜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지켜본 거 아니에요, 그냥 계속? 근데 해경궁 홍 씨의 아버지 홍봉안이 나설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보시죠. 잘못되면 공연히 그것을 고에 바친 탓을 하며 자칫 자녀들까지 어찌 될 줄 모를 일이라. 그러니까 영조에게 사도세자가 이상한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고에 바쳤다가 혹시라도 사도세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자신의 딸인 해경궁 홍 씨와 세손 정조에게까지 화가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해경궁 홍 씨는 자신의 아버지와 집안을 지키기 위해 또 홍봉안은 자신의 딸과 손자가 해가 될까 봐 부녀가 서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힘들어.